지금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뭔지 아시나요? 모델 성능이 아니라 규정 준수와 보안입니다. 그냥 챗봇 하나 띄우는 건 쉬운데 실제 업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 권한, 감사 로그, 책임 소재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IBM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가까운 날짜에 숫자로 검증받는 날이 2026년 1월 28일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1개월 안에 공개된 IBM의 가장 최신 발표들을 기준으로 지금 무슨 이슈가 움직이고 있는지, 실적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에 전망이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IBM은 에이전틱 AI를 기업의 규정 준수와 운영 표준으로 묶어서 팔려는 중이고, 실적 발표에서는 그게 실제 매출과 가이던스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최근 1개월 이슈를 시간 순서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28일에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공식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 일정이 아니라 시장이 IBM을 평가하는 기준선이 그날 새로 그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1월 19일에 중동통신사 ENG와 관련된 발표가 나왔는데요. 왓슨X 오케스트레이트 기반 에이전틱 AI를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즉 준법과 리스크 관리 업무 시스템에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같은 날 엔터프라이즈 어드밴티지라는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에이전틱 AI 확산을 빠르게 하도록 컨설팅과 표준,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묶어서 제공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넷째, 1월 20일에는 그래미 어워즈 연계로 왓슨X 기반 디지털 경험을 공개하면서 대외 레퍼런스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버레인 코어라는 주권형 AI 인프라 메시지도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묶으면 IBM이 지금 AI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규제와 운영이 필요한 기업 현장으로 집어넣는 쪽으로 최근 발표를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이슈로 이엔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발표의 포인트는 단순히 고객 하나를 땄다는 게 아닙니다. 적용 영역이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제동을 걸거는 부서가 보통 보안팀, 준법팀, 리스크 관리 쪽이거든요. 여기서 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일럿이 끝나도 운영 확산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IBM은 에이전틱 AI를 그 핵심 영역에 먼저 붙였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해석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하면 챗봇처럼 대화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업무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기록을 남기며 정책에 맞게 움직이는 형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런 영역은 예산이 크고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 요구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다른 규제 산업으로 복제하기가 좋아집니다.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이런 사례가 단발성 구축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운영형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엔터프라이즈 어드밴티지입니다. 이름만 보면 서비스 패키지 같지만 사실은 IBM의 매출 구조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용 AI는 소프트웨어만 팔아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야 하고 레거시 시스템이랑 연결해야 하고 권한과 보안 정책을 맞춰야 하고 운영팀이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컨설팅이 붙습니다. IBM은 이 과정을 프로젝트 단위로 매번 새로 만드는 대신 표준과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쌓아서 패키지처럼 제공하겠다는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장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입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자산이 늘수록 같은 인력 투입으로 더 많은 딜리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컨설팅은 경기와 IT 지출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1월 28일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 숫자뿐 아니라 수주 흐름과 향후 파이프라인에 대한 코멘트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서버레인 AI, 즉 주권형 AI입니다. 여기서 IBM이 겨냥하는 고객은 분명합니다. 공공기관, 금융, 통신, 에너지 같은 규제 산업입니다. 이들은 AI를 쓰고 싶어도 데이터와 키, 인증, 운영 권한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회사와는 게임이 달라요. IBM이 서버린 코어 같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장에서 규정 준수와 보안, 감사 추적을 묶은 패키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IBM은 오래전부터 메인프레임과 보안, 아이덴티티, 엔터프라이즈 운영을 해온 회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고객을 상대할 때 강점을 갖습니다. 다만 관건은 일정과 채널 확장입니다. 로드맵이 지연되거나 파트너 생태계가 늦게 붙으면 2026년 매출화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역의 어떤 고객군에서 파일럿이 진행 중인지 그리고 상용화 전환 속도가 어떤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GRAMMY IQ 같은 대회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발표가 당장 큰 매출을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IBM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업 고객은 AI를 도입할 때 이게 정말 운영 환경에서 돌아가는지, 보안과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대규모 트래픽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IBM은 왓슨X를 활용한 실제 경험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고 레퍼런스를 넓히는 전략을 씁니다. 특히 이런 이벤트형 사례는 스토리텔링에 강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외 홍보용 데모만 강조되면 화제성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매출과 연결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IBM이 진짜 보여줘야 하는 건 화려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규제 산업에서 운영형 AI가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사례입니다. 즉, GRAMMY IQ는 보조 자료이고 본 게임은 EN 같은 준법 영역 적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 2026년 1월 28일 실적 발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 4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2026년 가이던스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IBM이 얼마나 성장할지, 마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만들어낼지를 그날 기준으로 다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성장의 질을 봐야 합니다. 단순 매출이 아니라 반복 매출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AI 관련 사업이 파일럿이 아니라 운영 확산으로 넘어가고 있는지입니다. 셋째, 컨설팅은 신규 수주 흐름과 파이프라인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분기마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시성이 얼마나 되는지 코멘트를 들어야 합니다. 넷째, 주권형 AI는 로드맵이 더 구체화되는지, 고객 사례가 추가로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N 같은 준법 컴플라이언스 레퍼런스가 더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쌓이면 IBM의 AI 전략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시장 기대치와 주가 반응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좋은 실적이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숫자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째,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느냐입니다. 둘째, AI 상용화 지표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AI 관련 계약 규모나 누적 수주 같은 지표를 제시할 때 그게 실제로 매출로 인식되는 속도와 반복성이 확인되면 주가에 플러스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많아도 운영 확산이 느리고 매출 인식이 뒤로 밀리면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IBM의 AI 전략이 모델 자체 경쟁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붙이는 AI라는 점입니다.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강하지만 단기에는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화려한 데모보다 숫자와 사례가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1월 28일에는 발표 자료의 문장보다 구체적인 지표와 가이던스 톤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리스크는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용화 지연 리스크입니다. 기업은 보안 승인과 데이터 정리가 끝나야 운영 확산이 되는데 이 구간이 길어지면 매출이 뒤로 밀립니다. 둘째, 규제 환경 변화 리스크입니다. 주권형과 준법 중심 전략은 강점이지만 규제 요구가 바뀌면 제품과 운영 표준을 빠르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 리스크입니다. 서브렌 코어 같은 로드맵이 지연되면 2026년 성장 내러티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레퍼런스 편중 리스크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만 사례가 머물면 확장성에 대한 평가가 제한됩니다. 다섯째, 실적 이벤트 리스크입니다. 1월 28일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나오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AI가 좋다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사례 확장 속도와 가이던스가 실제로 강화되는지에 집중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전망을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상방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에이전틱 AI가 준법과 운영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와 컨설팅이 함께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ENG 같은 레퍼런스가 여러 건 추가되면 시장은 이건 반복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시나리오는 AI 수요는 강하지만 도입 속도가 분기별로 흔들리고 엔터프라이즈 어드밴티지 같은 패키지로 점진적으로 매출을 보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급등보다는 안정적 우상향을 노리는 그림이 됩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가이던스가 보수적이거나 주권형 로드맵이 지연되면서 성장 스토리가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IBM은 지금 AI를 기업 운영에 붙이는 방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전략이 숫자로 증명되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1월 28일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와 AI 지표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상방과 하방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지 재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